이번 시간에는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년도에 행정소송법이 제정이 되었고 84년도에 행정심판법, 96년도에 행정처분을 하는 그 처분에 관한 그 과정을 절차를 규정해 놓은 행정절차법, 2007년도에 행정조사를 하는 절차를 규정해 놓은 행정조사 기본법,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과태료에 대해서 관한 내용을 규정해 놓은 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이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기본적인 법인 그 행정기본법이 2021년도에 3월 23일 날 제정해서 바로 시행한 게 있고, 그리고 조문 중에 일부는 9월 24일 날 시행한 게 있고, 또 일부는 그 2년 있다가 제정 시행한 지 2년 있다 하기로 해가지고 23년 3월 24일 날 시행할 예정인 게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자, 행정기본법입니다. 행정기본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본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서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서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다 보니까는 행정의 그 민주성하고 적법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적정성과 효율성도 향상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정 이유입니다. 행정기본법 제정 이유에 대해서 왜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제정 이유는 현 행정법령은 이렇게 해서 핵심 법령이에요. 국가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인데, 그런데 그동안에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서 일선 공무원들과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개별법마다 유사한 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서 이렇게 정비해야 될 문제가 있었다. 그런 취지로 제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를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제정을 했냐면은 부당결부의 원칙 등 그동안에 규정이 없으니까 학설이나 판례로 이렇게 주로 이야기하던 부분들을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성문법으로 해서 이렇게 명문화를 했고, 그 다음에 행정법령 개정 시 신법과 국법의 적용 기준, 언제 신법을 적용하고 언제 국법을 적용할지 그 기준을 명확히 했고, 그리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법 집행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어요. 그렇게 해서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인허가 의제 제도 등 유사한 제도의 공통사항을 체계화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의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개별법 따라 운행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 확대하고 법령이나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권익보호수단에 더해서 처분의 재심사제도, 이의신청제도 확대, 처분의 재심사제도 도입,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국민의 권익보호, 법치주의 발전, 이바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행정기본법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8조에서 13조까지는 행정의 법 원칙 명문화 해가지고 그동안에 학설, 판례에 따라서 하던 것을 법치, 행정, 평등, 비례,
권한남용 금지, 신뢰보호, 부당결부 금지 원칙 등을 행정의 법 원칙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당사자 신법과 국법의 적용 기준을 제시했는데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따르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면은 그 건축허가 처분을 할 때 허가를 할 때 그때 당시의 법령을 따르고 제재 처분은 어떤 위반을 행위를 해가지고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제재 처분할 때에는 그 영업정지 행위를 했을 당시에 법령을 따르도록 한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재 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 위반행위 했을 당시에 과태료는 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법이 개정돼 가지고 과태료가 50만 원으로 줄었다. 그러면은 그 변경된 거 이익이 되는 걸로 하면 되는 거죠. 당사자한테 이익이 되는 걸로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및 적법한 처분의 철회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산림 부분을 말씀드리면 복구명령을 했는데 이게 뭐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해서 이거를 취소를 하려는데 복구명령을 취소하는 그 근거가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구명령 취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명백히 규정을 해놨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해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행정청은 적법하게 성립된 처분 그리고 행정청은 적법하게 성립된 처분이라도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등의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유정적으로 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적법한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 당사자한테 잘해준 거죠. 그런 것을 취소하거나 적법한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 철회로 인해서 당사자가 있게 될 줬다 뺏는 거니까는 불이익 그리고 또 줬다 뺏어서 얻는 이익, 그 공익이 되겠죠. 그것을 잘 서로 비교해 봐가지고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대편이 뺏기는 그것은 엄청 큰데 그걸로 인해서 취하는 공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면 굳이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그 비교 형량 해보라 이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 처분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분에 재량이 있다는 것은 조문에 보면은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재량 행위 행정청의 재량 행위이고 뭐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기속행위가 되는 거죠. 재량행위, 기속행위에서. 근데 재량행위는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재량행위가 있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는 그것을 자동화시켜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재량행위는 자동화시키기가 어렵겠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이 어려울 텐데 그거 말고는 다른 그 기속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색깔이 좀 달라졌죠. 앞에는 검정색이었는데 지금은 그 짙은 청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내년에 시행할 거예요. 그 제정할 때 2년 있다 시행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제재 처분의 제척기간 제도 도입 이래가지고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가 허가 등의 정지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 거예요. 무조건
모든 행정처분을 다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인가, 허가 등의 정지,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 거예요. 모든 행정처분을 다 5년 지났다고 무조건 다 못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해당되는 문구에 해당되는 것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허가 의제의 공통기준 해가지고 인허가의 제시, 인허가 의제시예요. 인허가 인허가 되는 거로 보는 거죠. 그렇게 인허가 의제 시에 그때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의 협의 기관 및 협의 간주 규정 등 인허가 의제에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되고 주된 인허가로 의제된 관련 인허가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직접 행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보고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 감독 등을 하도록 했다. 이것은 내년에 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법상 계약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전문화 다양화에 대응해가지고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계약을 통해서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의 체결 방법, 체결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내년에 시행하는 거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그래가지고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이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이것도 이제 명백히 규정을 해놓은 거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 일부 개별법에 도입되어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기존에는 대부분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불복 방법으로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이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단계가 끝나면 이제 그때 가서 비로소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다음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전에는 행정처분 통지받고 나서 90일 이내였는데 지금은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놔서 당사자한테 좀 더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강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내년에 시행하는 거죠. 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 그래가지고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 처분에 대해서는 제재처분하고 행정상 강제를 제외 포함이 아니라 제외한 처분 이런 불이익한 그런 것들을 제외한 처분에 대해서는 쟁송을 통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이때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청에 대해서 처분을 취소 처리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내년에 시행할 거고요. 행정법제의 개선해서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위원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하고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 이유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이렇게 제공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법 기본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목차.
이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총칙, 행정의 법원칙, 행정작용, 그리고 행정의 입법활동, 부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1절이 있고 3장에서 7개의 절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조문을 절별로 장절별로 조문을 보면은 여기 목적 및 정의, 목적 정의 나오고 그 다음에 기간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의 법 원칙 해가지고 여기는 절이 없어요. 행정의 법 원칙 이게 그 행정처분 실무하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행정조사할 경우에도 이런 법 원칙이 적용되는 건 물론이고 특히 행정처분할 때 여기에 대해서 여기 특히 비례의 원칙, 적필상, 뭐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적필상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비례 원칙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행정의 법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 그래가지고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거기에 보면은 다 비례 원칙에 위반해가지고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하는 그러한 문구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법치행정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작용 처분 이렇게 해가지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이런 것도 우리가 실무상 고려를 해봐야 돼요. 이런 것 실무상 필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재량 행사의 기준, 이것이 넘어가면 일탈 남용이 되겠죠. 제재 처분의 기준, 그리고 여기 인허가 의제, 공법상 계약, 과징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운 거는 내년 3월에 시행될 거고 여기에 제재 처분의 기준,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요렇게 색깔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요것은 재정 시행하고 나서 6개월 있다가 재정하고 6개월 있다 시행했던 그러한 조문이에요. 여기 행정상 강제 이것은 내년에 시행할 거. 그 밖에 행정작용 이것도 내년에 처분에 대한 거 내년 요것은 6개월 있다가 시행했던 거 6개월 있다 2021년 3월 달에 제정해서 2021년 9월 달에 시행이 됐던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부칙에 보면은 이렇게 요 22조 29조 요것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 다음에 요것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자, 특별사법 경찰 관리와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특별사법 경찰 관리해서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직무를 행할 그 특별사법 경찰 관리와 그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사법 경찰 그 수사관님들이 무슨 근거로 우리가 특별사법 경찰 업무를 하느냐?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해가지고 여기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수십 개 직렬이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여기서 이제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식품만 되어 있지만은 그 조문을 또 쭉 보면은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중위생, 청소년 뭐 이렇게 쭉 나와요.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 사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행정조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행정조사하고 나면 뭐예요? 행정처분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관님들도 그 일선에 실제로 보면 업무를 겸임하는 데가 많죠. 특별사법경찰 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데보다는 오히려 그 행정조사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특별사법경찰 업무도 하고 이렇게 겸직하시는 분들이 수사관님들이 좀 많죠. 그래서 그 수사관님들이 행정조사 절차도 아셔야 되고 행정처분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행정기본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마련해 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그 조문별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